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요즘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알기 쉬운 현대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제 채널을 보셨던 분들은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을 텐데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해볼 이야기는 현대미술 자체가 왜 중요한가? 처음부터 오타가 있었네요.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현대미술? 짜고 치는 고스톱? 뭐 그들만의 리그? 아니면은 사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겁니다. 사실상 현대미술뿐만이 아니라 미술, 예술이 사기라는 얘기는 아주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고대 철학자들부터 굉장한 이슈였기 때문에 아마 기록되지 않은 훨씬 예전부터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저는 왜 우리에게 현대미술이 필요한가? 선진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선진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뭐 예전에는 대만이나 홍콩에 많이 밀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은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는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견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문화가 지금 융성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자, 근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 규모 자체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간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한 선진국이라고 애매했던 게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다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선진국이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그 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가고 여러 가지 음, 주도 산업들이 많으면은 선진국일까요? 돈이 많은 걸로 치면은 중동 나라들도 있습니다. 뭐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조금 더 뭐 규모가 작은 중동의 나라들도 있죠. 우리나라보다 GDP도 훨씬 높고 1인당 벌어들이는 돈도 훨씬 높은데 사실상 그런 나라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럽이나 뭐 미국 이런 나라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항상 밀리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문화입니다. 그쪽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했었을 때 너희들은 문화의 정통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케이팝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영화, 컨텐츠 이런 것들이 워낙 강성하기 때문에 되게 낮게 취급을 했었던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도 이제는 좀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예술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직까지의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도 있고 해외 문제도 있는데 뭐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기 나라의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얘기를 할 게 많아요. 아주 오랜 예전부터 우리도 배우고 있는 서양 미술사부터 해서 자기들은 이러이러한 예술의 발전을 이뤄왔고 이러한 기조로 이렇게 됐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봤었을 때 그 사람들은 너네는 뭐 전통적인 예술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양 미술을 좀 베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플러스 바로 옆 나라인 일본, 중국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예술가가 있고 세계적인 미술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무슨 미술이 있냐.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굉장히 제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세계의 주요 도시를 갔었을 때 관광 코스가 어떤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미술관 투어입니다. 자, 유럽을 가도 그렇고 미국을 가도 그렇고 꼭 뉴욕뿐만이 아니라 미국 각지에 유명한 미술관들이 있고 유명한 작가의 뭐 생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아래라고 생각을 하는 어, 중국만 하더라도 베이징이나 상하이를 가면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도시에 가면은 가보는 미술관과 그리고 예술촌 뭐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뭐 일본은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뭐 동남아라든가 그런 나라를 가면 우리가 미술관을 가나요? 뭐 이렇게 사원을 가보거나 그렇기는 하지만 미술관이 아니라 그냥 뭐 바다를 보러 간다라든가 뭐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라든가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서울에 여러분들 미술 투어를 오는 관광객을 본 적이 있나요? 그냥 서울 도시를 구경을 하고 뭐 홍대거리라든가 뭐 이태원이라든가 뭐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고 케이팝의 흔적, 뭐 영화의 흔적, 드라마의 흔적 이런 것들을 보지만 제가 봤을 땐 거의 사실 이 정도 경제 규모를 가진 도시인데 세계인들이 미술 관광을 전혀 오지 않는 그런 도시는 서울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서울이 제가 알고 있기로 세계에서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뿐만이 아니라 경제 규모로 봤었을 때. 물론 도시 규모라는 것 자체가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한 도시는 우리나라처럼 서울의 도시가 아니라 우리나라 도만하게 생겼습니다. 아니면 파리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가 되게 작죠. 뭐 그런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정도 선진화된 도시에 미술관이 있긴 있지만 별로 매력이 없고 외국인들이 왔었을 때 관심도 없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은 그 나라의 뭐 다른 여타 예술도 있지만 미술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굉장히 자긍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상 주요 산업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나 그럴 때 아니면은 그 전에 식민지 시대 때 유럽의 많은 이런 뭐 나쁜 일이지만 여러 나라에 가서 문화재를 많이 훔쳐왔죠. 나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 나라에서 그 문화재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어딘지 예를 들어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 그리스 문화나 아니면은 뭐 석상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영국 애들이 자기네들이 막 이것저것 가져가고 자기네들이 얘기화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그 그리스 신화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맞나요? 아무튼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그 나라에서는 이게 뭐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도 안 했는데 영국에서 나중에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가져갔으면 이게 대단한 거라고 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전시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스토리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나라에서 이제 야 우리 소중한 문화재 갖다 줘라. 막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문화재,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돈이 된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 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도시 중에 하나가 파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동남아보다 파리 그리고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이런 미술관 투어로 버는 돈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상 미술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한 번 가지고 있고 한 번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한 주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미술의 역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 나라의 경제, 문화, 사회 정치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나라가 미술의 주도권을 가지고 왔고
그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거를 했느냐. 똑같은 걸 하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보여주고 그러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문화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라는 게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엔 아니었지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데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아 이게 우리의 주요 먹거리구나라는 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문화의 힘이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문화로 사대주의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케이팝이나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하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게 산업에 연결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도 발휘를 합니다. 자, 아무튼 어,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 예술이 융성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 뭐 이거를 막 정확한 자료를 갖다 대고 대면은 조금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예술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가 언젠가요? 대표적으로는 로마 시대,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가 있겠죠. 자, 로마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공통점, 공통점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예술이 융성하는 시기는 나는 무엇일까? 삶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시기가 바로 예술이 융성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나는 무엇일까? 삶은 무엇일까?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뭐 과학자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돈이 많아서 어,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기초적인 일을 하는데 생활을 영위하는 일을 하는데 하루에 모든 힘을 쏟았는데 귀족들이 그런 과학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철학도 하고 돈이 있으니까 철학을 하죠.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좋은 차가 꼭 필요한가요? 넓고 예쁜 집이 필요할까요? 내가 그냥 먹고 사는데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개 사료처럼 영양 균형이 맞춰져 있는 그것만 먹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벌면은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조금 더 예쁜 옷을 입고 싶고 뭔가 남들과 다르다. 그리고 나는 조금 여유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인류가 발전한 어, 시초였고 인류가 욕심이 없었으면은 이 시대까지 오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귀족들은 평민들하고 다른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은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것들을 하고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우리는 더 고귀한 것, 철학을 얘기를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귀족뿐만이 아니라 전 일반인들한테까지도 내려왔었던 시대가 대표적으로 로마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자, 로마 시대는 로마 빼고는 다 야만족들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 나라를 보면은 다 지중해에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이견이 없는 문제인데 로마 시대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로마 시대에 문제가 저출산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로마에는 독신세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어, 세금을 더 매기기도 했고 또 애를 낳으면 뭔가 베네핏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었었어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흑사병이 돌았었죠. 흑사병이 돌아서 음, 갑자기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재산까지 내가 가져가게 돼서 인구는 줄었는데 갑자기 돈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그런 무역을 중개를 하는 도시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벌었죠. 그래서 르네상스는 어, 그쪽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시대에서 보면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은 가장 먼저 앓게 되는 문제점이 저출산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가 먼저 시작을 했었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이민자들이 벌써 15%가 되는 사회가 됐죠. 우리나라도 뭐 저출산이 이어지면은 아마 한민족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네, 시대가 오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르네상스 시대에 급격한 인구 변화를 겪고 갑자기 돈은 많아지고 사람에 대한 가치는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종교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흑사병에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었으니까요. 자, 이랬을 때 공통적으로 귀족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엇일까? 삶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음, 이병철 회장님이 있었고 삼성에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병철 회장님도 당대에 굉장한 부를 이루셨고 뭐 예술도 좋아하셨겠지만 진짜 그 다음에 예술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건 이건희 회장님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세대가 바뀌지 않으면은 어 그게 와닿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업화에 이렇게 물들어 있고 산업화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먹고 살고 성장하고 실질적인 이렇게 뭐 실질적인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눈에 보이고 실질적인 그 철학이나 뭐 이러한 것보다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물건의 가치를 더 부여를 한다라든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술이라는 건 사치고 사기고 귀족들이나 하는 거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불을 일구고 그 다음 세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내가 먹고 사는 걱정 자체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더 열심히 살고 하는데 어,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있는 거죠. 그전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에는 일단 뭐 야 그런 걸 왜 생각하냐? 일단 먹고 살고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지 이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성장을 하고 나서 저성장이 되면서 저출산이 왔는데 그게 좀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세게 왔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문화의 중심이 됐었던 때가 80년대에 엄청난 성장을 했었을 때도 그렇기는 하지만 오히려 버블이 폭발할 폭발하는 지점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이 시기에 일본 문화가 전 세계를 완전 휘어잡고 우리나라 뭐 만화라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나라 만화가 어떻게 보면 더 세 보일 수도 있지만 만화하면 일본 만화였어요. 일본 만화 말고 우리나라 만화를 보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고 뭐 음악도 그렇고 음,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전부 다 일본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때 약간 우리랑 비슷한 일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명품을 사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일본 작가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이 조금 완화가 되거나 성장이 좀 멈추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완전히 성장이 폭락하고 그런 시기에 희한하게 예술들이 융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을 때는 일단 성장해야지. 야, 우리가 그런 거 할 때가 어딨냐? 그러다가 성장이 된 시기에서 더 이상 높은 성장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어, 내가 꼭 애를 낳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무엇이고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음, 사람들이 내가 뭔가 1차원적인 것에 얽매이는 것보다 뭔가 나는 더 고차원적이고 그런 것들을 한다. 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도 국한될 수 있지만 나라 전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진국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한 몇백 년 이상 너네보다 잘 살았고, 야, 한국 너네 그래. 요즘 와서 조금 잘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야, 우린 옛날부터 잘 살고, 옛날부터 아주 미술 같은 거에 정통했어.
너네는 이제 좀 철학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엄청나게 길게 했다. 뭐 이런 거죠. 뭐 근데 우리도 있잖아요. 예, 우리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 대혁명 해가지고 자기네 철학자, 미술가 이런 것들 싸그리 다 불태워 놓고서 우리나라보다 자국민의 예술,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긍심이 더 높은 게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술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우리나라 미술은 배울 게 있나? 미술 배우면 무조건 서양 미술 배우는 거예요. 서양 미술부터 배웁니다. 서양 미술사를 배우고 우리나라 미술을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연결이 안 되죠. 그러면은 유럽 사람들은 보고 그러는 겁니다. 너는 우리 거를 보고 배워서 했으니까 아류야. 네. 아무튼 선진국이라는 거는 물론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문화, 예술, 미술이 없고 미술의 가치를 모르는 것들을 어, 진정한 선진국으로 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화가 융성하고 한다라는 게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껴맞춘 거긴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고 저출산이 있고 사람들이 내 자식 밥 먹이는 것보다 나 자신의 삶은 무엇일까 이렇게 돌아보는 시기가 이렇게 예술이 융성하는 시기와 굉장히 맞아떨어진다라고 봐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현대미술은 제가 좀 전에 서양미술사부터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괴리감이 온다 그랬잖아요. 자, 서양미술사를부터 공부를 하면은 현대미술을 이해하기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